테슬라 소식입니다. UBS 테슬라 주식 이제는 사야 할 때. UBS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대해 이제는 사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투자 전문지인 배런스에 따르면 UBS는 9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1,100로 유지했다. 애널리스트 패트릭 험멜은 기록적인 주문 잔액, 마진 증가, 공급망에서의 경쟁 우위 등을 매수 추천 이유로 꼽았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30% 이상 하락했다. 8일 종가는 $725.60이며 9일 프리마켓에서는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UBS는 이제는 대담해질 때라는 보고서에서 영업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당 순이익 2022년 추정치를 12% 낮췄지만 2025년까지 3년간 예측치는 최고 40%까지 끌어올렸다. UBS는 테슬라가 올해 14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50%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팀 쿡 단기 차익 원하면 투자하지 말라. 팀 쿡 애플 CEO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을 추진하고 있다며 애플 주식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9일 미국 타임 보도에 따르면 팀 쿡 CEO는 최근 타임이 주최한 연례행사 타임 100썸2에 참석해 단기적 주가 상승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애플이 주요 사업과 주주환원 등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주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팀 쿡은 만약 당신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애플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애플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애플의 친환경 중심 전략과 장애인 등 이용자를 위한 아이폰 편의성 향상 노력을 이런 전략의 대표적 예시로 제시했다. 팀 쿡은 애플 주주들이 장기 투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애플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3,9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기업의 CEO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투자 전략을 권고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로 꼽힌다. 팀 쿡이 애플의 최근 주가 하락에 대응해 장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 발언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플 현재 주가는 1주당 147.96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약 19% 하락했다.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가 지속되는 한 이른 시일에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팀 쿡이 내놓은 발언도 애플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증권 전문지 넥스트 어드바이저는 투자 전문가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플 등 여러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며 팀 쿡도 이런 시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한 달간 10% 반등 성공. 불황에 빛나는 미 소프트웨어 3인방.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을 매수할 적기라는 월가 전문가의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일자리 시장이나 유통 현장과 달리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 기업 측면에서는 소규모 신생기업과 달리 대형 우량주가 침체 그늘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지난 7일 마크 머들러 번스타인 증권 연구원이 투자 메모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부정적 경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어도비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기업들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 낙폭이 대표적으로 큰 부문이 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분야였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하는 모양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인 iShares Expanded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 연중 수익률은 마이너스 18.62%로 같은 기간 SPDR S&P 500 트러스트보다 낙폭이 컸다.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다. 다만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이그피는 9.90% 반등했고 스파이는 3.28% 오르는 데 그쳤다. 번스타인 증권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어도비를 주목했다. 서비스 품질 경쟁력과 사업의 혜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업 이익을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혜자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적의 침입을 대비해 성 밖에 파둔 연못을 말하는데 증시 용어로도 쓰인다. 머들러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수익원이 매우 광범하고 소비자가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침체에도 잘 버틸 수밖에 없다며 매수 투자 의견과 더불어 주당 $365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회사 목표 주가를 298에서 411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가가 최소 10%, 최대 52% 더 뛸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CEO 스트리밍 미래 낙관, 자율주행차 위성에 지속 투자.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자율주행차와 비디오 스트리밍, 인터넷 위성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제시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서밋에서 이같이 인터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온라인 판매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체인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송 위성, 알렉사 소프트웨어 및 회사의 자율택시 자회사인 죽스 출시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의 경쟁사인 넷플릭스가 최근 고전하고 있지만 제시 CEO는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의 전망을 낙관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고무돼 있다면서 최근 인수한 영화 스튜디오 MGM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매우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존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조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올해 4월 1일 실시된 노조 설립 찬반 투표에서 8,304명 중 4,850명이 참여해 2,654명의 찬성으로 아마존의 처음 노조가 설립됐다. 제시 CEO는 우리는 노조가 없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입 여부는 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플렉스포트를 경영하기 위해 떠나는 데이브 클락 소비자 사업 부문 CEO의 사임 문제에 대해 묻자 23년 경력의 베테랑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클라크 CEO는 플렉스포트의 새 CEO로 내정되면서 7월 1일 사임할 예정이다. 그는 9월 1일부터 플렉스포트의 CEO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에 대해 그가 자선활동과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경영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 CEO는 그의 조언은 매우 유용하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일해왔고 항상 자신을 쓸모있게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빅테크 규제법 급물살. 이달께 상원 통과할 듯.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올여름께 미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 켄 벅 공화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빅테크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청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우리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사용자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그냥 우리를 믿어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60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에서는 찬성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에서 이달 후반기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벅 의원도 이 법안은 6월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빅테크 규제 법안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전례가 없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클로버시아 의원과 그레슬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안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빅테크와 업계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번 법이 발효되면 구글 지도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업계의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입법 저지 활동을 펼쳤다. 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올 1에서 3월 로비 활동에 1,670만 달러를 썼으며 4개사 모두 로비 내용의 최우선 순위가 반독점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미 상원 의원들은 이런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법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 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빅테크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경쟁사에 부정적인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빅테크들은 이런 개정안도 자신들의 요구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8월 휴회까지 7주밖에 남지 않아 의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나 총기 안전 등과 관련한 법안이 빅테크 규제안과 우선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